완벽한 며느리. 거짓말로 쌓은 관계가 완벽하다고 생각해. 강남 한복판. 유명 피부과 원장의 분노가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성공한 의사 가문, 교양 있고 단아한 며느리, 그리고 드디어 들려온 임신 소식까지. 하지만 완벽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 서류에 적힌 내용을 본 순간 시어머니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대체 며느리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정말 누구의 핏줄이었을까요? 병원 대기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 폭로 현장.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된 것은 한국 사회가 감추고 싶어하는 어두운 이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금기와 위선, 그리고 진실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강남역 한복판에 위치한 유명 피부과 클리닉의 화이트 톤 인테리어가 마치 미술관처럼 세련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진료를 마친 이윤희가 원장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5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화장으로 품격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벗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응시했어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당당한 기품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죠. 원장님, 오늘 마지막 환자분도 모두 끝났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아들 정현우와 며느리 최서영에 대한 것이었죠.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손자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은근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윤희는 20살에 결혼해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간호사로 일하다가 30이 되어서야 의대에 진학한 늦깎이 의사였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간 후 오직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 일을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정현우의 숙제를 봐주던 시절이 엊그제 같았습니다. 정현우가 의대에 진학하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2년 전 정현우가 집에 찾아와 꺼낸 말이었습니다. 윤희는 아들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보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며느리감을 데려오는구나 싶었죠. 30이 넘은 아들이 여전히 혼자 지내는 것이 늘 걱정이었거든요. 최서영을 처음 본 순간 윤희는 솔직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정중한 인사와 차분한 말투까지. 유명 뷰티 유튜버 출신이라고 했지만 전혀 가벼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양 있는 집안 출신처럼 단아한 매력이 있었죠. 키도 적당하고 피부도 깨끗해서 정현우와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현우 오빠를 정말 사랑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서영의 정중한 인사에 윤희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의 바른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한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엄마, 서영이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줘. 나도 자세히 알고 싶지 않고 지금의 서영이 전부야. 당시에는 젊은 연인들의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말 속에 묘한 경계와 긴장감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정현우의 표정에도 어딘지 모를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었죠. 평소 솔직하고 털털한 성격의 아들치고는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서영 쪽 하객이 유독 적었던 것도 기억나네요. 가족들이 멀리 계셔서요라는 서영의 설명에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었습니다. 신랑 신부 모두 예쁘고 잘 어울렸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윤희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에서 정현우와 서영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서영의 미소에 어딘지 모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죠.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결혼 2년 차가 되도록 아이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윤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겠거니 하며 기다렸지만 이제는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지인들도 손자 언제 보여줄 거냐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오곤 했죠. 윤희는 그럴 때마다 어색한 미소로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라며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현우와 서영이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윤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영아, 아이 계획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니? 그 순간 서영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물컵을 잡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아직은 현우 오빠랑 좀 더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서영의 대답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시선도 계속 아래를 향하고 있었어요. 정현우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죠. 엄마, 서영이가 요즘 새로운 일 준비하느라 바빠. 아이는 좀 더 천천히 생각해도 되잖아. 하지만 윤희의 눈에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미리 짜고 온 답변 같았어요. 특히 서영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병원에서도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서영에 대한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무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원장님 며느리분, 예전에 유튜버 하셨다면서요? 젊은 간호사 한 명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왔어요. 윤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뷰티 관련 영상 찍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간호사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더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윤희가 진료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 유튜버, 이상한 영상으로도 유명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봤는데. 쉿, 조용히 해. 원장님이 들으시면 어떡해. 아, 맞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 맞나요? 너무 다르게 보여서. 윤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한 영상이라니 대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어요. 며느리에 대한 소문을 병원 직원들에게 묻는다는 것이 체면상 맞지 않았죠.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서영의 어색한 반응, 아이 계획에 대한 회피적인 태도, 그리고 간호사들의 수상한 대화까지. 뭔가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데 맞춰지지 않는 느낌이었죠. 며칠 뒤 윤희는 서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서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몸은 좀 어때?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갈 계획은 없니? 산부인과 검진 같은 거 말이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영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아, 네, 곧 가볼게요. 그 대답 역시 성의 없고 어색했습니다. 윤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보통 결혼한 여성이라면 건강검진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일 이유가 없었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마지막 환자 진료를 마치고 윤희가 원장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간호사 박지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지은은 윤희병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성실한 간호사였는데 이렇게 긴장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장님, 잠시 시간 되시나요?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지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손에 뭔가 서류를 들고 있는 것이 보였죠. 무슨 일이니? 앉아서 말해봐. 지은은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윤희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원장님, 이 서류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은이 내민 서류를 받아든 윤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이름이 최서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래 적힌 내용들을 보는 순간 윤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최서영, 일본 성인 영상 출연 경력 확인됨. 활동명 사쿠라 미유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간 활동. 임신 중절 시술 이력 2019년 8월, 2020년 3월 총 2회 시행됨. 윤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려 보였어요. 며느리가 일본 성인 영상에 출연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임신 중절을 2번이나 했다는 사실은 더욱 큰 충격이었죠. 지은아, 이게 확실한 거니?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원장님,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서영 씨가 대리모 시술 상담을 받았었어요. 뭐라고?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3개월 전쯤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상담실 앞을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서영 씨가 자연 임신이 어려운 상황이라 대리모를 통한 임신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지은의 말에 윤희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영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왜 정현우에게도 윤희에게도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래서 제가 몰래 알아봤더니 이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지은이 다른 서류를 더 꺼냈어요. 불법 대리모 시술을 중개하는 업체들의 명단과 연락처, 그리고 서영이 그 업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이었습니다. 윤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며느리가 성인 영상에 출연했고 임신 중절로 인해 자연 임신이 어려워진 상태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숨긴 채 불법 대리모 시술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까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죠. 지은아, 이 일을 왜 나에게 알려주는 거니? 원장님께서 항상 의료진의 윤리와 정직함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저희 병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게 잘못된 것 같아서요. 더구나 원장님 가족 일이시니까. 지은의 말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3년 전 윤희의 강연을 듣고 간호사의 꿈을 키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정의감 강한 성격 때문에 이런 어려운 말을 꺼낸 것이겠죠. 윤희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든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해서 거짓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어요. 특히 대리모 업체와의 연락 기록은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지은아, 이 자료들 어디서 구한 거니? 제가 아는 선배가 그쪽 업계에서 일하다가 나왔는데 우연히 서영 씨 이름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서영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이 계획에 대한 회피적인 태도, 병원 검진을 꺼리는 모습, 그리고 과거에 대해 묻지 말라던 정현우의 부탁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현우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엄마, 서영이가 임신했어. 병원에서 확인했는데 6주 정도 됐다고 하더라. 윤희는 전화를 받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지은으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사실들 때문에 순수한 기쁨만을 느낄 수는 없었어요. 서영이 자연 임신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어떻게 갑자기 임신이 된 걸까요? 정말?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엄마도 신기하지? 서영이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된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정현우의 설명을 들으며 윤희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지은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서영은 임신 중절로 인한 후유증으로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연 임신이 되었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다음 주에 첫 번째 초음파 검사 받는데 같이 가실래요? 서영이도 어머님이 함께 가주시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함께 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응, 그럴게. 언제 어디서 만날까? 검사 당일, 윤희는 정현우와 서영을 만나 함께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서영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걸음걸이도 천천히 걷고 말수도 적었죠. 임신 초기라서 그런가 싶었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함께 와주셔서. 서영이 윤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영의 손이 차갑고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간호사가 윤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이윤희 선생님이시죠? 제가 선생님 병원에서 인턴에 썼던 김미영입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미영은 2년 전 윤희 병원에서 잠시 근무했던 간호사였습니다. 선생님, 잠시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차량 문제로 잠깐 도움이 필요해서요. 미영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윤희는 정현우와 서영에게 잠깐 나갔다 온다고 말하고 미영을 따라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선생님, 사실 차량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미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윤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이게 뭐니? 최서영 씨 관련 서류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대리모 시술을 받은 확정 서류예요. 3개월 전에 시술했고 현재 임신 6주차가 맞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펼쳐보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대리모 시술 완료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시술 날짜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미영아, 이게 정말 확실한 거니? 네, 선생님. 저도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선생님 가족 일이라서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일은 불법이에요. 대리모 시술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윤희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해서 거짓일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서영이 임신한 아이는 서영의 난자가 아니라 다른 여성의 난자로 만들어진 아이였던 거죠. 그럼 지금 서영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현우 선생님의 정자와 제3자의 난자로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서영 씨는 단순히 대리모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윤희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영이 자신들을 완전히 속인 것이었습니다. 자연 임신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던 거죠. 미영아, 이 업체는 어떤 곳이니? 불법 대리모 중개업체예요. 경찰에서도 수사 중인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곧 단속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윤희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병원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영은 정현우와 함께 앉아서 마치 행복한 임산부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윤희는 미영과 헤어진 후 병원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든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대기실을 바라보니 정현우와 서영이 여전히 다정하게 앉아 있었죠. 서영은 정현우의 손을 잡고 있었고 정현우는 서영의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윤희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영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죠.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곧 저희 차례일 것 같아요. 응, 잠깐 지인 만나고 왔어. 윤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현우가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윤희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참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간호사가 나와서 서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검진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시작했고 모니터에 작은 아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축하드려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6주 2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현우는 감격해서 서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윤희는 그 모든 장면이 연극 같아 보였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다시 대기실로 나왔어요. 정현우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영아. 윤희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서영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님. 내 뱃속 아이, 내 피 한 방울이라도 섞였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시선을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서영 앞에 던졌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니? 대리모 시술 확인서야.
내가 3개월 전에 받은. 대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윤희와 서영에게 집중되었어요. 서영은 서류를 보며 몸을 떨기 시작했죠.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 일본에서 성인 영상 찍은 것도 오해니? 임신 중절 2번이나 한 것도 오해야? 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했죠. 어머님, 제발 여기서는. 서영이 울먹이며 윤희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서영의 손을 뿌리쳤어요. 여기서는 뭐, 사람들이 많아서 곤란하다고. 그럼 언제 진실을 말할 거였어? 아이 낳고 난 후에도 계속 숨길 거였니? 서영은 결국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현우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머님 눈치 때문에라도 완벽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고요. 완벽한 며느리. 거짓말로 쌓은 관계가 완벽하다고 생각해. 윤희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렸고 병원 직원들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다가왔어요. 그때 정현우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대기실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고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이렇게? 정현우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서영과 서류를 든 채 서 있는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정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영과 윤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과 울고 있는 아내, 그리고 분노에 차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정현우가 다가가며 물었지만 윤희는 대답 대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정현우에게 건넸습니다. 내 아내에 대한 진실이야. 직접 봐. 정현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내용이겠거니 했지만 첫 줄을 읽는 순간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일본 성인 영상 출연 경력, 임신 중절 이력, 그리고 대리모 시술 확인서까지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했죠. 이게 뭐야? 정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아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너무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거짓일 가능성은 없어 보였죠. 서영아, 이게 정말이야? 정현우가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그 모습 자체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죠. 현우야, 나는 정말. 대답해. 이게 정말이냐고. 정현우가 처음으로 서영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신사적인 성격이었던 정현우의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서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정현우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죠. 정현우는 벽에 기대어 서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깊은 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것 같았죠. 지난 3년간의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영과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행복함, 그리고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현우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건 거짓이 아니야. 서영이 정현우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현우는 서영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나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 너와 함께라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나를 속인 거야? 엄마를 속인 거고. 정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평소 따뜻하고 다정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어요. 윤희가 조용히 정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현우야, 집에 가자.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영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서영아, 나는 널 사랑했어. 정말로 사랑했다고.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더라. 정현우가 돌아서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우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정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희와 함께 병원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혼할 거야. 이건 정말 못 견디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희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거든요.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도 클 수밖에 없었죠. 정현우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깊은 한숨만 반복해서 내쉬고 있었죠. 사랑이 다는 아닌 것 같아. 신뢰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 병원에서의 폭로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서영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댓글들은 대부분 비난 일색이었죠. 사기꾼, 거짓말쟁이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영은 집에 혼자 남겨진 채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정현우는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연락도 받지 않았죠. 서영은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 신호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인 서영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서영의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불법 대리모 중개업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최서영 씨, 불법 대리모 시술 관련해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서영은 더욱 절망했어요. 이미 온라인에서 신상이 털린 상황에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다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경위를 설명해야 했어요. 어떻게 브로커와 연결되었는지, 얼마를 지불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까지 세세하게 진술했죠. 피고발인은 브로커 김모 씨로부터 대리모 시술을 제안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사람이 먼저 접근했어요. 제가 임신을 원한다는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렸는데 개인 메시지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연 임신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영의 진술을 통해 경찰은 브로커 조직의 전모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김모라는 브로커는 이미 여러 건의 불법 대리모 시술을 중개해왔고 상당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서영이 지불한 5천만 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경찰은 서영이 제공한 계좌 추적을 통해 브로커 조직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에서 활동하던 브로커들은 수사 소식을 듣고 급히 사무실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모 씨, 불법 의료행위 알선 혐의로 체포합니다. 브로커 김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는 수십 명의 고객 명단과 불법 시술 기록들이 발견되었어요. 서영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이들의 사기에 당했던 것이었죠. 한편 서영이 대리모 시술을 받았던 병원도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장과 관련 의료진들이 불법 시술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혐의였어요. 언론에서도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해당 병원은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병원에서 벌어진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관의 말에 병원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결과였죠. 30년간 운영해온 병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은은 의료계 윤리포럼의 내부 고발자로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묻혀있던 의료계의 어두운 면을 고발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간호사로서 옳지 않은 일을 보고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의 발표는 많은 의료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윤희도 포럼에 참석해서 지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냈어요. 적어도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정의감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죠. 서영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정현우는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언론의 관심도 식지 않고 있었어요.
임신 중이라는 것만이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지만 그마저도 복잡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남의 화려했던 피부과 클리닉은 문을 닫았어요. 윤희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죠. 며느리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언론의 관심이 환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거든요. 3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희는 결국 병원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의료기기들을 처분하고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퇴직금을 지급했죠. 마지막 날, 텅 빈 원장실에 혼자 앉아 있으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일궈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지은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진실을 알려준 그 용기 있는 간호사였죠. 윤희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지은아, 내가 아니었다면 계속 속고 살았을 거야. 아프지만 진실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지은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을 나누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윤희는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요양원에서 봉사 간호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명예나 체면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요양원의 할머니들은 윤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윤희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성실하게 돌봄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했죠. 윤희는 그런 할머니들을 보며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정현우는 이혼 절차를 마친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유럽으로 떠났어요. 어머니에게조차 정확한 행선지를 알리지 않았죠. 잠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서영은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정현우의 친자이지만 정현우는 아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요. 서영은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죠. 과거에 화려했던 삶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윤희는 가끔 서영과 아이 소식을 전해 듣곤 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느 저녁 윤희는 요양원 정원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일들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어요. 완벽해 보였던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나는 며느리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 선택까지 감싸줄 순 없었어. 윤희는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영의 절망적인 상황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거짓말로 가족을 속인 것만큼은 용서하기 어려웠죠. 핸드폰에 정현우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몇 달 만에 받는 연락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랑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윤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아직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요양원의 한 할머니가 윤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냥 인생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진실이 늦게 와서 많이 아팠는데 그래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는 윤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비록 아프더라도 결국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법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예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죠. 진실이 늦게 오면 더 아픕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온 진실은 반드시 누군가를 구원하죠.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게 해주니까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윤희는 요양원으로 돌아가며 내일을 생각했어요. 오늘도 할머니들을 돌보고 작은 보람을 찾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겠죠.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